깊은 밤, 아들의 방을 찾은 어머니의 뒤늦은 사과와 화해.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박신의 집이 고요에 잠기고 복도의 전등마저 꺼져 문틈으로 희미한 빗줄기만 새어나오던 그때 어머니가 예고 없이 효영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일찍 자라고 잔소리를 하러 온 것도 급히 논의할 일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어쩌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가라앉은 시간에 어머니가 먼저 장남을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효영씨는 그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등지고 누워 일에 대한 생각, 건어물 가게 일,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어른의 역할을 짊어져야 했던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모서리에 누군가 앉는 느낌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 어머니가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매우 단단했는데 효영씨가 어머니의 손이 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황한 효영씨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려던 찰나 어머니가 먼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꺼내기 위해 아주 많은 용기를 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밤 공기를 가른 그 짧은 세 마디에 효영씨는 멍해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강인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며 자식에게 사과하는 일은 더더욱 드문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 대신 행동을 택했고 불평 대신 인내를 선택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을 들은 효영씨는 즉시 반응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를 넉넉하게 키워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은 효영씨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꺼려했던 기억의 한 조각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장남으로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고기잡이와 건어물 장사로 생계를 잇느라 모든 시간과 기력을 쏟아부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생선 비린내, 일손을 돕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던 아침, 그리고 장터에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기억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효영씨는 너무 빨리 자랐습니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빨리 투정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서진씨가 노래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막내 효정씨가 아직 손길이 필요했을 때 효영씨는 자신이 앞장서서 더 힘든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에게 그것은 당연한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장남이 얼마나 일찍 철이 들어야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리광을 부릴 권리가 있었음에도 침묵하던 모습, 하루 종일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도 배고프지 않다며 웃던 저녁, 그리고 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때마다 한 번도 질투하지 않으면서도 쓸쓸해 보였던 그 눈빛을 어머니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배 안 고프고 아프지 않고 제 앞가림만 자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목소리가 젖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커갈수록 깨닫게 되더군. 내가 혼자서 너무 많이 자라버렸다는 걸 말이야. 효영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울음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이 시장통이나 부엌대기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던 강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밤잠을 설치며 장남 생각을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혹시 서러움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말할 곳이 없지는 않았을까? 부모를 대신해 책임감을 짊어졌던 그 세월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까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장성하고 집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예전의 그 결핍들이 다 보상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제야 효영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등 위로 눈물이 고요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든든한 장남의 역할에 익숙해진 그에게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당시 집안 형편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한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역시 늘 집안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피로를 느끼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진 씨도 효정 씨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누구의 방에도 없었습니다. 모자는 그저 깊은 밤중에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수년 동안 놓치고 지냈던 대화들을 그렇게 메워갔습니다. 훗날 방송에서 이 일을 회상하며 효영 씨는 어머니가 그렇게 사과하신 게 처음이었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와 같은 장남에게 그 사과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사과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족을 위해 바쳐온 이름 없는 노력들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나서기 전까지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며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이제 동생들도 다 컸고 집안 형편도 달라졌으니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소중한 순간이 깨질세라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효영 씨는 정막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의무가 아닌 희생이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아들의 방을 찾은 어머니의 모습은 자극적인 전개는 아니었지만 많은 시청자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습, 혹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평생 부족함이라는 부채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신의 가족에게 이 일은 비극이 아니라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뒤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사과, 그리고 한밤중에 나눈 그 손잡음은 장남인 그가 가족을 위해 해온 일들이 어머니의 눈에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